제가 영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 정말 황당한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냐? 영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영어를 깨달은 적이 없어. 어, 영어를 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 뭐, 이 강의는 어떻고, 저 강의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영어 문법 교육이 너무나 어떤 일제의 그런 방식을 가져와서 이상한 뭐 문법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고 뭐 그런 식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문법 용어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 동명사를 모르더라고요. 어, 동명사를 몰라요. 동명사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존의 어떤 그 영어의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죠. 예, 괜히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떠들었다가 진짜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두드려 패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어떤 그래프인데, 가로축에는 지식의 양이 있고 세로축에는 자신감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식의 양이 적을 때는 자신감이 뿜뿜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만큼 막 너무 높아가지고 그 자기가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과소평가하는 거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 배움의 대상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어, 조금이라도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식의 양이 좀 늘면 자신감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주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죠. 왜?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처절하게. 그래서 어, 지식의 양이 조금 늘어나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충만했던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는 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양에 비례해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영어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 교육이 어떠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어민들한테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익 학원, 그죠? 토익 학원의 선생님들이 원어민이던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서울대생들 대부분 다 영어 1등급이죠. 수능 영어.
그 학생들이 원어민인가요? 아닙니다. 원어민들한테 영어를 배워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아우라에 속는 거예요. 어? 그들의 아우라에 속는 거라고. 막 코가 이렇게 크고 막 뭐 백인에다가 뭐 금발. 그러니까 그 원어민의 어떤 모습 있잖아요. 동양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야만 뭔가 영어가 될 것만 같은 거지. 그 될 것만 같은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원어민 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냥 하하하 하면서 그냥 어색한 웃음, 그죠? 여러분이 뭐 그 원어민들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토론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영어로? 아니잖아요.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가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차원적인 영어 문장을 구사를 하려면 문법을 모르면 못해요. 문법을 모르면 못한다고. 근데 그런 문법, 어떤 문법적인 개념들은 원어민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배우면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유명한 문법책 중에 뭐 있어요. 제가 뭐 그 책이 뭔지 밝히지 않겠는데 원어민이 쓴 거예요. 원어민. 영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 음. 그게 뭐 현재 완료인지 뭐 과거 완료인지 그죠? 방금 제가 말한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는 용어로 써 있진 않죠.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된 책이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뭐, present perfect, 뭐 past perfect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말보다 어? present perfect, past perfect 이런 표현으로 돼 있다니까요. gerund, 뭐 auxiliary ver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런 용어는 차치하고라도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이거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어 안 되겠는데 어, 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전문가 좀 이렇게 뭐랄까 감각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근데 영어랑 전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 평가가 안 돼요. 어? 여러분 힘으로 평가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헤매는 거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떤 방법을 만나도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못 가지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어민들의 아우라가 여러분의 영어를 어, 정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법에 대한 탄탄한 공부, 어, 그것이 가장 빨리 영어를 정복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은 대답을 해줄만 하겠군 싶은 그런 글들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